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철아TV의 야구 이야기 216번째 시간입니다. 216회. 예, 저는 박진행 박병률이고요. 여러분들 그 어린이날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다 화면을 띄워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어린이날이 이제 그 팀이나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시즌 초반에 가장 큰 변곡점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어찌 보면 그 여름 휴가 전에 이런 거 저런 거 싹 준비해갖고 야 가서 보자 뭐 선수들 사인도 받고 뭐 굿즈도 사고 다 나가리 됐죠. 참 이럴 때마다 정말 하프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왜 하프돔이라고 말씀드리는지는 뭐 이제 옛날서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원래는 돔이 맞죠. 근데 이 돔이 지금 코로나가 한번 유행했던 이후로는 돔이라는 게 과연 이게 효능이 있냐? 왜? 신뢰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새로 짓는 구장들 같은 경우에는 뭘 또 많이 감안을 해야 되냐면 낮 경기 때 대개 보면은 옛날에 지은 구장들은 특히 원정석은 야 니들은 그냥 뭐 햇빛에 쪄 죽던 말든 맘대로 해. 야, 익어 죽던 말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하프돔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관중석까지는 지붕으로 덮을 수 있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비가 안 오는, 그러니까 지붕으로 안 덮었던 부분만 방수포를 딱 미리 세팅을 해 놓고 비가 좀 잦아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야구 경기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야구 경기가 우치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감독관들한테 물어보면 관중들이 야구를 볼 수가 없답니다. 예, 이유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5경기가 또 고척에서는 열리지도 못하고 그쪽에 아예 경기가 없었으니까요. 예. 이제 매번 좀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잠실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나가리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뭐 물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야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잠실도 새 구장을 짓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오세이돈 이 새끼가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아주 유력한 이제 이게 썰인데 한마디로 얘기해갖고 자기의 정치 일정에 맞춰갖고 지금 잠실구장을 이 뉴 잠실 야구장을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워낙에 그런 거밖에 관심이 없는 놈이니까 그 놈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말리고 있고 이따가 그 카드뉴스에 잠깐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더 깨는 건 부산입니다. 왜? 부산 종합운동장.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치면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이죠. 이게 지금 부산에서 중지가 됐어요. 예. 왜 중지가 됐냐? 야, 사직구장 어디다 지을 거야? 그것부터 빨리 결정하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직동 그 위쪽으로 가면은 그 부산 아시안 게임 했던 그 사직 뭐 올림피아든가 아시아든가 사직 아시아드가 맞을 겁니다. 그 주변 부지를 지금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야구장이 세팅이 안 되니까 지금 부산 종합운동장까지도 지금 용역이 정지가 됐어요. 예. 그건 이따가 제가 카드뉴스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게 뭐야?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사실 이 어린이날 준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예. 우리 허프라운 총재님께서도 직접 잠실구장 나오셔갖고 그 전날 막 굿즈도 일일이 주면서, 어린이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했는데, 예? 범석이 막, 그 팬더 탈 쏘고 뭐 다 나가리 됐죠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를 2경기씩밖에 안 했기 때문에 예, 정구장이 다 우치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리뷰는 정말 초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리뷰 쪽에 좀 왜 이렇게 특히 어린이날 일요일 경기가 우치가 되면 대개는 어떠냐? 야, 일요일날 선발 안 나왔던 친구들이 그냥 화요일도 가자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런 팀들이 몇 팀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건 변화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쓰고로 치면은 박종훈, 그리고 이제 NC 같은 경우는 이재학. 예, 이제 그 재정비차 이제 내려간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쓱은 또 하나의 약수가 있죠. 왜 외국인 투수를 뽑긴 뽑았는데 급하게 뽑았으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친구가 선발을 했던 경험이 몇 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구수를 끌어올리려면 한 두어 경기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오기는 왔는데 비자도 받아야 되고 선발을 던질 수 있는, 대개 최소 선발 던질 수 있는 게 우리 임창규 보면 알지 않습니까? 70에서 80개는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끌어올리네 어쩌저쩌네 하면은 그냥 어영부영 한 달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선발 투수 운영에 변화를 주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속하게 리뷰를 좀 알아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은 프리뷰 위주로 좀 가보는 걸로 할게요. 예, 제가 이제 관련 기사들을 몇 개 띄워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심지어 그 이제 삼성이 있는 대구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번 주 6연전 플러스 뭐 뒤에 주중 경기까지 했고, 뭐 지금 뭐 지옥의 9연전이 시작됐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위권으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하위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LG, 삼성, 기아, NC 정말 빡센 9연전 치렀거든요. 예, 5승 4패.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에피에도 야, 의외로 선전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 마지막 날이 특히 이제 창원에서 연장을 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한테 두 경기 다 내줬죠. 두산도 지금 투수가 만만치가 않은데, 예. 브랜든 좀 더 던져봐야 알고, 알칸타라 아마 내일인가 모레 올 거예요, 미국에서. 예, 미국에 검진 받으러 갔거든요. 플럭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 주치의 문제. 예. 주치의는 하지 말라 그러고 국내 의료진은 괜찮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두산한테 그냥 두 경기를 맥없이 내줬습니다. 왜? 빠따가 죽어버렸으니까. 예, 첫 판은 엔스가 말아먹은 거지만 그때도 빠따는 안 터졌었거든요. 예. 근데 두 번째 경기는 더 무기력했었죠. 손주영의 3실점이면 그건 나름 훌륭히 던진 건데, 예, 근데 빠따가 두 점밖에 못 내주니까, 특히 아이고 우리 그냥 동원 참치. 예, 그 사람들이 야이씨 참치회가 왜 갑자기 썩은 캔 참치가 됐냐고 요즘 아주 완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터지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특히 지금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땐 타고 투전데 뭐 빠따가 안 터지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데 참 신기한 게 이틀 동안 경기가 보면은 이긴 팀은 두 경기 다 이기고 진 팀은 두 경기를 다 졌습니다. 딱 한 군데만 빼고, 그게 어디냐? 기아하고 한화예요. 그러니까 한화 같은 경우는 첫날은 산체스가 미친 듯이 던지면서 이겼는데, 그럼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두 번째 날은 제가 말씀드렸죠. 투수가 마땅치 않다서 이태양을 올렸는데 처참하게 쳐맞고 오히려 분위기만 확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 쪽에서는 찌라시까지도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따 2부에서는 카드 뉴스 몇 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예, 그 아마 고우석이라든가 뭐 최현일 선수 소식이 좀 될 것 같은데 요거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한화 이야기 하나만 오늘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한화가 이러면 안 돼요. 진짜 그 찌라시대로, 그 찌라시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화면도 띄워드리고, 맞아도 그러니까 틀려도 문제고요. 그 찌라시가 맞으면 이건 더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한번 말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날이 그냥 우치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냥 저도 그냥 방에 누워갖고 뒹굴 그러다가 이제 뭐 어머니가 시장 좀 보자 그랬고 장 한번 보고, 예, 오히려 쉬는 거는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한참 식사하실 시간인 것 같은데 낮 12시서부터 야구 이야기 216회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날 특별판으로 만든 거 조회수가 좀 잘 안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오늘 올리는 216회서부터 좀 다시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아직 시즌 초반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성적 안 좋은
그 팬분들께서 이제 잘 안 들으시다 보니까 최근에 조회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그리고 특히 이번 한 주가 어떻게 넘어가냐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잘 나가는 팀이 큰일 날 수도 있고, 예. 오히려 밑바닥에 있나 생각했던 팀들이 다시 치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따지자면 롯데는 일요일날 경기를 안 못한 게 아쉽죠. 예. 이런 팀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런 팀? 말이 좀 이상하네. 근데 롯데는 진짜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죠. 왜? 이것도 이유 딱 하나예요. 선발진은 제일 멀쩡합니다, 롯데가. 근데 너무 빠따가 안 터져갖고. 그래서 사실은, 야, 저 라팍 가는 거 괜찮나? 그러는데 롯데도 의외의 2승을 거뒀죠. 그죠?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해요.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가 100이라면 후원은 한 10 정도만 해주십시오. 예. 일단 많이 보시고 많이 좋아해 주셔야 뭘 해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400고지는 일단 넘어가게 해주신 거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더체라TV 그러면 빠르게 그래도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야구 소식은 들어보셔야겠죠?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날은 산체스가 날아다녔던 날이었습니다. 자, 새로 고쳐주지. 갑니다. 위기의 한화가 선발 투수 산체스의 호투를 앞세워서 리그 선두 기아를 꺾고 2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리그 2위 NC는 밀어내기 볼넷으로만 역대 최다 득점을 기록하면서 예측은 왜 이럴까요? NC만 만나면. 예. 올 시즌 프로야구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기아와 한화의 주말 3연전 첫 경기. 뜨거운 만원 관중 열기 속에 한화는 2회 선취점을 냈습니다. 2회 황영묵의 적시타로 앞서간 우리 무기 배치 첫 홈런으로 2점을 얹으며 달아났습니다. 최강야구 최고 히트 큼지막한 타구는 상품이 아닐까. 얼굴까지 벌게지게 했습니다. 여기에 7회 페라자의 솔로 홈런까지 점수차를 넉 점 차로 벌렸습니다. 타자들의 분전을 더욱 빛나게 한 건 선발 산체스의 호투였습니다. 산체스는 선두 기아의 타선을 7이닝 동안 안타 단 3개를 내주고 무실점으로 산체스 긁히는 날은 장난 아니죠. 기아는 9회 말 한화의 마무리 투수 주현상을 상대로 소크라테스가 2점 홈런을 쳐내며 추격에 너무 뒤늦었고요.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팬분들 많이 항상 요즘에 자, 정은환 선수입니다. 팀도 이렇게 계속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참 저 선수를 왜 저렇게밖에 활용을 못하는지. 그래서 첫 게임을 더 그런 부분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SSG 마운드로선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저 문학이었거든요. 근데 김광현이 무너진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1이닝 만에 7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불펜도 마찬가지. 이제 밀어내기의 행진이 시작되죠. 밀어내기 볼넷으로만 6점을 헌납하는 굴욕을 겪으며 대패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참 저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예, 이래서 이따가 중간에 기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KBO도 기록을 정리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KBO가 이 페이스북 사이트가 있어요. 예, 그냥 이름 그대로 알파벳 KBO입니다. 근데 나름 알찬 정보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특히 이제 데일리 레코드 같은 거를 아주 KBO 공식 기록이니까, 예, 이제 거기서 이제 해주는데, 되게 한 장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면. 근데 이 스가고 이 NC전은 기록만 2장이에요. 이미지로. 예, 베레베레벨 기록이 다 나왔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망한 거죠. 예. 특히 쓱팬님들께서 아예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야, 씨, 올해 왜 이래? 지금 올해는 다 졌거든요. 예. 근데 저도 아깝게 지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상성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쓱 일정을 제가 봤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건가. 근데 쓱이 지금 보면 롯데 만나고 KT 만나고 한화 만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꿀 일정이죠. 요즘 같으면. 그죠? 그런데 보면은 이때 롯데 KT 한화를 만나서 4승 3패 1우치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때서부터 조금 이상했던 거죠. 왜? 롯데 KT 한화를 만났는데 4승 3패다? 이거는 이때서부터 뭔가 좀 삐거덕 하던 건데 NC 만나고 그냥 작살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다음 날도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화하고 기아만 1승 1패였고 나머지는 전부 2승. 2승한 팀이 대표적으로 보면 KT, 예, 그리고 쓱이란다. KT, NC, 두산, 롯데. 예. 이 네 팀은 2승. 그럼 나머지 네 팀은 2패. 기아하고 하나는 1승 1패.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자, 이제 이 5월 4일 뉴스의 주역은 바로 롯데입니다. 왜? 드디어 시즌 첫 3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프로야구 꼴찌 롯데가 시즌 처음으로 3연승을 달렸습니다. 공수에서 확 달라진 예, YT 했는데 대놓고 꼴찌라 그러니. 반등에 성공할지 관심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꼴찌 롯데가 이틀 연속 삼성을 울렸습니다. 마운드에선 윌커슨이 모처럼 에이스 역할을 충실히 사인 훔쳤냐 안 훔쳤냐 난리도 아니었죠. 마운드 올라 2실점으로 맞고 6경기 만에 시즌 2승째를 올렸습니다. 6회까지 한 점에 그쳤던 타선은 선발 레이스가 내려가자 7회에만 안타 6개와 볼넷 2개를 집중시켜 6점을 뽑아냈습니다. 고승민과 레이에스가 4안타. 요즘 삼성 개투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후배들을 이끌었습니다. 9대2로 승리한 롯데는 키움전 승리 포함 3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3연승은 시즌 처음. 아직 최하위지만 최근 2경기 연속 한 점차 승리 이후 예, 한화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예. 확실한 분위기 반전은 이뤘습니다. 시즌 초반에 좀 저희 팀이 좀 안 자, 고승민 선수예요.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도 끝까지 힘내서 남은 경기 승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T도 키움을 6대2로 꺾고 시즌 두 번째 육청명 선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신인 투수 6천명이 5이닝 1실점으로 풀 시즌 체력은 안 되겠습니다만 예. 강백호는 3회 물 들어올 때도 좋아야죠. 자, 강백호 오히려 포수를 하는 게 좀 신의 한 수인 것인가. 강한 두산은 강승호의 투런포 등을 앞세워 3대2로 승리하고 뭐 LG전 이날은 LG 빠따는 다 그냥 머리 박아야죠. 예. 선두 기아는 김도영과 소크라테스의 홈런포 등을 앞세워 한화를 10대1로 예, 이날은 그냥 초반에 끝났어요. SC는 전날에 이어 4사구로 남발하며 무너진 SSG를 이틀 연속 꺾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방금 마지막 멘트 들으셨겠습니다만 전날에 이어 또 4사구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야구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명언이 몇 개 있죠. 그죠? 뭐 이거는 뭐 요즘은 단어 쓰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예. 병신돌이 붙으면은 그래도 이긴 병신이 진 병신보단 낫다. 예, 이게 하나가 있고,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저도 잘 져야 된다. 예, 이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땐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왜? 기왕에 진흙탕 개싸움 하는 거면 이기는 게 낫죠. 그나마 진 팀은 데미지가 2배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지냐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틀 연속 4사구를 남발하면서 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LG 팬이라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 첫날은 1선발이 개판 쳐갖고 제가 볼 때 이제 엔스는 1선발 아니에요. 그 염감도 언급을 했죠. 이런 식으로 5월을 계속 보낸다면은 결단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구단도 준비를 할 것이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뭐 물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왜 저런 애를 데려왔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애를 데리고 와야지 데리고 와갖고 1선발로 키우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예. 안 쉬워요 절대. 그리고 우승을 할 때서부터 LG는 이미 켈리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아마 길어야 내년까지 그 내년이 올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LG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올해입니다만 아예 올해 내년도에 쓸 외국인 투수들을 좀 쓸만한, 그러니까 전성기 때의 뭐 켈리나 플로코 뭐 이 정도의 애들로 미리미리 저인망식으로 세팅을 해놔야 돼요 지금.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친구들 할 만큼 했고 써먹을 만큼 써먹었죠. 예. 그리고 나서 데리고 온 게 엔스인데 눈에 찰리도 없고 또 문제는 다른 팀 빠따들이 야 쟤는 보니까 빠른 공하고 슬라이더 커터 저 세 개인데 빠른 공하고 커터는 사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빠른 공하면 슬라이더네? 사실 투피처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빠른 공이나 커터의 위력이 조금이라도 없는 날이면 더 쳐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기도 어떻게든 바둥바둥대고 노력은 하긴 하겠으나 이게 참 쉬울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자, 순위를 한번 알아볼게요. 기아가 23승 12패. 기아도 요즘 많이 지고 있죠. 그죠? 한때는 무슨 7할 승률 이렇게 갔었는데, 그래서 NC한테 지금 한 경기 차이로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NC하고 삼성이 롯데한테 2경기를 다 지는 바람에 2경기가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2경기 차로 3위. 한 경기 뒤에 쓱, 한 경기 뒤에 LG, 한 경기 뒤에 두산. 그러니까 지금 보면 3위부터 6위까지가 쪼로록 한 경기 차입니다. 근데 이제 이따 프리뷰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쓰기 심상치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바로 LG랑 붙고, 그리고 두산은 상당히 선방한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이승엽 감독 투수 운영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이게 타자 레전드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미천들어 날까봐 문제인 거죠. 아무튼 그렇고, 키움이 한 경기 반 뒤로 7위, 그리고 KT가 한 경기 차로 8위. 자, 문제가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금 KT한테는 반 경기 차로 쫓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롯데하고 어느덧 2경기 차이로 쫓기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어린이날 아쉬웠다 하고 리뷰까지 해봤고요. 잠깐 카드뉴스가 오늘은 좀 몇 개 굵직굵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2부에서는 카드뉴스 중에서 정리할 내용 정리를 좀 하고, 한화에 돌고 있는 찌라시, 맞아 틀려도 문제, 맞으면 더 문제,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네, 2부입니다. 예, 저 카드뉴스에서 이제 그 고우석하고 최현일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소식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그 부산 종합운동장 지금 스톱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박형준 롯데하고 빨리 협상해갖고 빨리 49장 부지 안정해?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산에 계신 박형준 시장도 뭐 오세훈 못지않죠. 오로지 쇼하는 것만 좋아하고, 평상시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숟가락 넣는 것만 좋아하고. 부산은 지금 사실 뭐 그 오거돈이야 뭐 병신짓 하다 물러난 거니까, 지금 그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심지어는 국민의힘 출신 부산시장들이 맨날 당선될 때는 49장 바로 해결한다, 그런 거 안 해요. 예.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진짜. 예. 자, 그리고 이제 고우석이가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애들이 무서운 애들입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이제 중국 놈들이나 일본 놈들은, 예? 뒤통수 치거나 우리를 사기치는데, 미국 놈들은 눈 뜨고 있어도 코베가는 애들이다. 왜? 계약 같은 게 아주 귀신 같은 애들입니다. 아, 고우석 내년도에, 그러니까 25년도죠. 예. 마이너리그 안 가는 옵션으로 해갖고 뭐 보장액이 450만, 최대 940만. 그건 계약서상이지. 예. 이 추세로 가면은 내년에 돌아와야 돼요. 왜? 생각해 보세요. 샌디에이고도 그런 팀인데, 마이애미 칼 같은 팀입니다. 그 메이저리그 칼 같은 팀 2팀 있어. 야, 싼데 돈 좀 되면은 데리고 있어. 그러다가 우리 이제 이 새끼 FA 되면은 비싸게 팔아먹자. 이 컨셉으로 버티는 대표적인 2팀인데
마이애미를 갔습니다. 근데 고우석이 나 샌디에이고랑 계약할 때 그 나 마이너 거부권이 있거든. 그럼 마이애미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고우석을 써먹을 일이 없으면 알았어. 그럼 나가. 예, 방출이에요 바로. 예. 그 집에 가라는 거죠. 아니면 뭐 FA로 풀어줄 테니까 다른 팀 갈 거면 가든가. 붕 떠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 다행인 건 그나마 샌디에이고에서는 야 우리 트리플 A가 완전 극악의 타고 투자니까 너 안 돼. 그래서 그나마 더블 A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쪽 플로리다 쪽 트리플 A는 팀 이름이 되게 웃기죠. 큰 새우들, 점버 슈림프스. 네. 그 큰 새우들 그러니까 좀 궁금하시겠습니다만 그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은 포레스트 검프가 뭐 이상한 그 이제 그 거기서는 이제 그걸 랍스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쪽이 새우로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그쪽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새우를 팔아서 포레스트 검프가 나는 부자가 됐지. 그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사람이 뭐 사과를 씹어 먹는 모습을 그 포레스트 검프 내용 믿으시면 안 돼요. 포레스트 검프가 그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다라고 영화적 상상인 거지. 그러나 어쨌든 포레스트 검프에서 그 이제 월남전 같이 갔던 친구가 새우를 잡고 있는 거여서 야, 뭐 무슨 뭐 우리나라 새우잡인가? 그 새우가 아닙니다. 겁나 큰 새우입니다. 아마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만약에 메이저를 못 밟는다. 제가 봤을 땐 예. 거의 내년이면 집에 오지 않겠냐. 예. 잘하라고. 잘하라고. 아니면은 이놈아 좀 더 다듬고 갔어야지. 그냥 무조건 이게 뭐지? 우리 처형이 같네? 그럼 메이저인 나도 가야지. 좀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그렇게밖에는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현일 선수인데 최현일 선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잊어먹고 있었어요. 저도 얘도 가긴 갔지. 지금 이런 선수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심준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발 KBS 좀 다듬고 가라 이렇게 되는데 그냥 간 선수들이 몇 있죠. 박지환, 배지환, 최현일 이런 선수들. 예. 그리고 심준석 이제 이런 건데 아무튼 메이저 리그도 이제 무조건 신인들한테 몇백만 불씩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최현일 선수가 다저스의 트리플 A에서 6이닝 동안 노히트를 한 거 참건 좋은데 이게 일회성으로 반짝하면은 걔들이 절대 쓰지 않죠. 예, 6회 노히트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꾸준히 6이닝 1, 2실점, 6이닝 1, 2실점, 6이닝 1, 2실점 이렇게 던진다면 글쎄요 지금 다저스 선발진이 워낙 빵빵하다 보니까 그러나 롱맨으로라도 한 번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거를 더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고우석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레알 벼랑 끝에 쓴 거예요. 예, 마이애미 말린스가 어떤 팀인데 큰일 났다 너 임마. 예. 자 프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치를 한번 싹 다 말씀은 드려보되 주로 화수목에 초점을 맞춰갖고 해볼게요. 선발 로테이션의 변화를 준 대표적인 팀 LG입니다. 원래 켈리 나와야 돼요. 근데 켈리한테 야 너는 수요일날 나와. 최원태로 가자. 예, 요즘 최원태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죠. LG 입장에선 최근 심상치 않은 쓱을 만날 때 화요일날 최원태를 한번 쓰고 그리고 롯데 사직 앨런 라시코가 왔고 일요일날 최원태를 또 한번 쓰자. 그래서 두산한테 까먹었던 거 다시 한번 반등해보자. 이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이제 이러다 보면 오히려 LG는 뭐가 문제냐. 그럼 대체 켈리하고 엔스 중에 이번 주에 한 명은 최소한 1승을 해야 돼요. 이 둘이 다져버리면은 또 4승 2패는 고사하고 3승 3패. 그러니까 이제 LG는 계속 5할에서 플러스 1, 플러스 2. 그러니까 염감도 답답하다고. 아니 플러스 2, 플러스 3을 돌파를 못한다. 왜 윈수 때문이죠. 네. 그래서 쓱하고 일단 잠실에서 붙는데 쓱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그나마 던질 수 있는 투수가 김광현, 엘리아스, 오원석입니다. 네. 그 앤더슨? 걔는 제가 볼 때는 최소 2, 3주는 더 있어야 돼요. 이런 거라면. 그래서
없으니까 막 이기수 놀리고 막 이러는데 박종훈이 지금 제가 알기로 5월 2일 날쯤 내려갔거든요. 예, 그러면은 빠르면은 주말엔 올라올 수 있어. 일요일.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박종훈이 과연 이번 주에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쓱은 지금 일요일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야 영진아 너 하루 더 해. 그래갖고 화요일 날 송영진부터 시작을 하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그 뒤가 바로 박종훈이에요. 근데 박종훈 없어. 그러면 쓱 입장에서는 송영진으로 오늘 가고 내일은 오원석, 목요일 날은 김광현. 그럼 금요일 날은 엘리아스. 그렇게 간다선 치면 기아 원정을 가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투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승용 감독이 진짜 머리 아플 거예요. 왜? LG 쪽에다가 김광현하고 오원석을 몰자니 주말 토일이 빵꾸나고 그런다고 만약에 김광현하고 엘리아스 정도까지는 기아전에 쓰려니 오늘하고 내일이 LG 만날 때 투수가 없고 예, 이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승용 감독은 야 이틀 내내 비 왔잖아. 오늘 하루도 더 쉬어도 괜찮은데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요. LG는 쓱을 불렀다가 부산 내려갑니다. 주말에. 그리고 쓱은 이제 잠실에 있다가 광주 기아 만나러 갑니다. 네. 쓱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만만치 않은 일정이죠. 자, 그다음 요즘 서서히 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KT. 뭐 KT 팬님들이 뭐 1인 시위, 트럭 시위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내용이 좀 웃기더라고요. 왜 늙은 애만 쓰냐. 어떡하겠어요? 부상병이 한둘이 아닌데 김상수도 또 내려갔는데 그 KT가 트럭 시위한다는 소리 듣고 이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니 배가 너무 부른 게 아니냐. 최근에 지금 성적도 괜찮아요. 심지어. 예.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제 한번 빵꾸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차현이란 투수를 썼다가 비 내리니까 바로 오케이 됐어. 원상현이 출격하죠. 예, 그래서 원상현, 엄상백, 쿠에바스로 갔다가 뭐 아마 육청명, 벤자민, 원상현 때 아마 한차현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KT도 슬슬 이제 고용표가 5내 만에 이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고용표가 언제 돌아오냐. 그러면은 KT는 조금 더 전력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가 3주 빠진 건 아쉽고 박병호가 아직 제 컨디션이 아닌 건 좀 아쉬운데 강백호가 요즘 미친 듯이 살아나고 있죠. 예, 그래서 야 그래 이게 내가 알던 강백호지. 지금 이게 살아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포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대개의 선수들은 자기가 수비도 하면서 타자도 해야 하는 게 경기 감각에 좋다라고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KT가 일단 NC를 부르고 그 다음에 두산을 만나러 가는데 우선 NC전에 나올 원상현, 엄상백, 쿠에바스 여기서 어떤 성적이 나오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자, NC는 반면 KT를 만난 다음에 이제 삼성을 만나러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쪽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왜 삼성 지금 보면 삼성은 기아 만났다가 NC 만났다가 그 다음에 쓱을 만나는 지옥의 구연전이다. 글쎄요, 근데 쓱전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삼성이 지금 기아하고 NC 만난다. 이건 보통 일정은 아니죠. 그죠? 예. 큰일 난 거죠. 자, 그러나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NC는 신민혁을 내세웠다가 비가 우치가 되니까 바로 카스타노로 갑니다. 근데 카스타노하고 하트가 지난번에 LG 만났고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NC도 카스타노하고 하트가 LG전 만나갖고 휘청했던 게 이게 우연인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패디보다 압도적이진 않아요. 이 두 선수가 다. 그러니까 로테이션은 꾸준히 먹어는 주나. 그래서 카스타노하고 하트가 오늘 내일 어떻게 던지냐가 NC는 이번 주 농사가 좀 걸려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좀 보입니다. 삼성을 홈으로 불렀을 때 이거는 나름 그러니까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뭐 앨런 라시코 사직. 이거야 뭐 워낙에 주말에 앨런 라시코 이건 난리 나는 매치죠. 근데 NC와 삼성이 붙는 창원 NC파크 더비도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찌 보면 2, 3위 팀의 매치니까요. 자, 그리고 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LG 만나고 기아 만나고. 근데 LG든 기아든 지금 최소 2경기는 투수가 펑크나 있는 상황이고 머리 아플 겁니다. 진짜. 자, 어찌어찌 잘 버텼던 두산인데 5월 5일날 곽빈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곽빈이죠. 투수 없어요. 두산도 지금. 그죠? 알칸타라 아직 모르고 브랜든 나오긴 했습니다만 던져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든이 내일 나올 것 같은데 브랜든이 내일도 만약에 빌빌댄다. 그럼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기죠. 아무튼 최근 10경기는 이 없이 잇몸으로 그리고 과감한 퀵후크로 잘 버텼는데 앞으로가 솔직히 두산은 좀 험난합니다. 키움을 만나고 그나마 이건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KT를 불러요. 제가 볼 때는 KT하고 어떻게 넘어가냐가 지금 고비일 것 같은데 곽빈, 브랜든, 최원준 여기는 좀 괜찮은 투수들이 나가는데 김유성, 최준호, 곽빈 그러니까 김유성하고 최준호가 LG전에 이어서 KT전에서도 과연 호투할 수 있냐 이번 주 두산의 농사는 여기에 달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아 삼성을 만나러 가고 그 다음에 쓱을 불러요. 상대적으로 쓱을 부를 때가 좀 수월할 겁니다. 쓱은 지금 어쨌든 주중에도 주말에도 지금 투수가 펑크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럼 문제는 삼성하고의 원정길이 되는데 일단 첫 스타트는 양현종 그러면 내일은 내일 내일은 내일 그리고 아마 목요일 날로 황동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요. 모처럼 상승세를 타는 롯데 한화를 만납니다. 정말 기회죠. 왜? 시리즈만 잘 가져가면은 최하위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고비죠. 류현진입니다. 류현진과 박세용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롯데는 일단 앨런 라시코는 워낙 변수가 많은 매치니까 그렇다 치고 오늘 류현진과 박세용의 매치에서 누가 이기냐 이걸로 주중은 판세가 갈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좀 해봅니다. 삼성 기아하고 NC인데요. 기아를 홈으로 불렀다가 NC 만나러 창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정은 제일 빡빡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대구 매일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야 삼성 이겨내야 돼. 힘내라 파이팅 막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삼성은 지금 이승현부터 시작해서 이호성 원태인. 그러니까 이제 기아를 만났을 때 이승현하고 이호성이 여기서 1승 1패를 해줘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승현, 이호성이 둘 다 또 져버린다. 그러면 롯데전에서 연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승현이나 이호성 중에서 한 명이라도 오늘이나 내일 중에 1승을 건질 수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삼성은 뒤로 갈수록 원텐에 이어서 코너, 레이에스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한 경기 비긴 비는데 이제 주말에 되는 걸로 봐갖고 일요일날은 불펜데이로 갈 수도 있겠죠. 아마 박진만 감독은 이렇게 구성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한화는 조금 이따 얘기할 한화인데 류현진, 페냐, 황준서, 산체스 그리고 이제 이태양은 도로 내려갔으니까 제 생각엔 이때쯤 문동주가 올라와야 돼요 지금. 그런데 문동주가 올라올 수는 있는데 글쎄요. 일단 오늘 류현진이 롯데하고의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주냐가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키움을 이제 대전으로 부르는데 산체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그리고 저는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최원호 감독은 사실은 지난주에 류현진을 일주일에 2번 쓰려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또 그럴 것인가?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저보고 또 물어보신다면 류현진을 한 주에 2번 쓰는 건 전 아직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키움은 지금 윤석원을 냈다가 바로 이종민으로 바꿨죠. 이종민 그러면 김인범 후라도로 주중을 때워요. 두산하고 할 때. 그리고 이제 한화를 만났을 때 하영민
그리고 이때쯤 되면 아마 헤이수스가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하영민 그리고 이종민을 한 번 더 쓸라나? 예. 이종민을 안 썼으니까. 그죠? 아니다. 이종민을 오늘 쓰지. 그러면 토요일 날 헤이수스, 일요일 날은 불펜데이. 이렇게 갈 공산이 좀 클 것 같은데 일단 키움은 지금 마운드 굴리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서 휴식일은 또 다 줘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바로 이어서 하나 쪽에서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보를 받아서 이제 본 건데 일단 뻥은 뻥인 것 같아요. 뭐냐? 5월 6일이나 7일 중에 최원호, 손혁이 동반 사퇴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솔직히. 이 시국에 왜? 네. 그런데 찌라시라는 게 원래 이게 그럴듯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듯한 정황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최원호 감독이 팬들한테 둘러싸여 갖고 맞아 죽을 뻔했는데 뒷문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졌을 때예요. 예. 최원호 감독 차에 막 팬들이 몰려갔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 팬님들. 뭐 일부 정신 나간 분들이겠죠. 그거 해서 뭐 합니까, 그거? 예? 아니 감독 붙잡고 선수 붙잡고 청문회 해본들 LG도 다 해봤거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걸로 프런트가 우왕좌왕하고 구단주마저 흔들리니까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또 두 번째 정황이 있죠. 뭐 최원호 감독이 100승을 달성했는데 프런트에서 하다못해 그 흔한 꽃다발조차 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갔다. 아니 류현진 100승 때도 막 꽃다발 주고 축하하고, 그러니까 거의 프런트 분위기가 어떠냐? 아니 뭐 그냥 넘어갔어요? 아니면 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프런트가 뭔데요? 일정 챙기고 기록 챙기고 스케줄 관리하는 게 그게 프런트인데 그냥 뭐 아니 뭐 약 마치 까먹은 것처럼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 찌라시가 도는 거라고요, 이게. 아, 이거 최원호 얼마 안 남았나 보다. 물론 최원호 감독이 왔을 때 참 생뚱맞았죠. 그죠? 꼭 옛날에 마치 저희가 이제 더 치아라를 시작하게, 그땐 치아라였습니다. 김성근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개 뜬금없이 뭐 수석 코치인가 2군에 있던 김기태가 내 겁니다 쓰고 왔을 때랑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한화 감독 중에서 과연 임기 제대로 채운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일단 이거서부터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팀이 망가진다니까요. 일단 망가져요. 왜? 믿을 수가 없는데. 야, 나 이래서 잘리겠지? 나 이래서 잘리겠지? 저는 그래서 아직도 단언을 합니다. 한화를 이렇게 만든 장보인 누구냐? 국민감독 좋아하네. 예. 재활공장장 김인식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야, 일단 성적 내고 봐. 그 뒤는요. 그러니까 임기를 채우는 감독이 없는 거예요. 아, 이름으로 한번 화려하죠. 뭐 한대화, 뭐 김응용, 김성근, 한용덕, 심지어 수배로. 그래서 수배로가 이제 내가 거의 다 만들어놨을 때 갑자기 쫓아냅니다. 최원호.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독 이름으로만, 네임드로만 보면 하나 전혀 꿀릴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대로 임기 채운 감독이 있냐고요. 예?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예. 저는 최원호 감독이 욕처먹는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불안하거든. 불안하니까 2군 감독 있었던 시절에 선수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쓰죠. 막 올렸다가 막 내렸다가 막 올렸다가 막 내렸다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바이러스처럼 선수한테 번지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야, 최원호 너 투수는 잘 키운다며. 근데 개투 왜 이래? 막 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김서영, 문동주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 뭐하냐? 이거겠죠. 근데 거꾸로 그럴 거면은 팬님들도 그렇고 프런트 구단도 야, 일단 계약 기간은 보장해 주고 나서 뭘 하더라도 하자. 이렇게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 첫 단추지. 야, 이 새끼도 안 됐으니까 또 잘라. 제가 틀려도 문제, 맞으면 더 문제라고 말한 게 이거예요. 바로. 자, 제가 볼 땐 거의 틀린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찌라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만약에 5월도 한화 성적이 이렇고 6월도 이렇고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도 이렇다.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저는 LG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팬심이라는 게 원래 변함없는 듯하지만 또 굉장히 변덕스러운 게 LG도요 일부 팬님들 중에서 야 염감 이씨 너 작년 우승감대로 까방 좀 해줄라 때 안 되겠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독이 야 나 작년에 우승했으니까 올해는 대충 해 이런 감독이 어디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에? 한 경기 한 경기에서 이런 게 아쉬웠다 저런 게 아쉬웠다 그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특히 뭐 5월 4일 경기 보면은 하나 딱 찍어서 얘기할까요? 박참치가 다 말아먹은 경기예요. 오늘 원래 그 참치하고 장포찌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한화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회에. 예. 장정석 아우 생냥아치 새끼 진짜. 그러니까 인마 아들이 이렇게 맨날 아프고 갤갤대는 거요. 너 때문에 죄 받는 거요. 이 쌍놈아. 응? 아휴. 그건 다음 회에 얘기하는 걸로 하죠. 예. 장정석 참 안타까운데 이 찌라시가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냉정히 말씀드리면 야구 팬들 마음속에 이런 거 있습니다. 아, 내 팀만 아니면 돼. 그리고 남이 팀 작살나고 남이 팀 해롱해롱 되는 재미도 쏠쏠하지. 맞아요. 근데 거기에만 너무 빠지면 그때서부터 이제 훌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훌리건 별거 아닙니다. 열성 팬하고 훌리건은 제가 볼 때 종이 하나 차이예요. 남이 팀도 계속 망해라 하는 거는 안 되죠. 예. 안 돼요. 적당히 망해야지. 근데 한화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응? 한화가 정말 제대로 된 팀이 되고 싶다면 아니 다 야구 선수 출신이고 야구 도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 최소한 내 임기만큼은 내가 안정되게 뭐 해볼 수 있겠다.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근데 이건 뭐 프런트서부터 심지어 구단주까지도 막 팬을 배려하는 거랑 일부 극렬 팬들한테 휘둘리는 거랑 이건 안 된다고. 정치적으로 쉽게 말해줘요. 이재명 겠다라고 이준석의 준천지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딱 한 방에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준천지가 되면 안 돼요. 하나이글스는. 예. 안 됩니다. 시사 얘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흔히 말하는 그 당원들, 그 개딸들이 당원들이 된 거죠. 말 다 안 들어줍니다. 자기 얘기도 해요. 이런 거는 좀 우리 지지자분들이 나를 좀 이해해달라. 이런 건 좀 봐달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한화는 보면 팬들도 와악 하면 해. 또 와악 하자 그러면 해.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죠? 감독 갈아치우고 단장 갈아치우고 선수 누구 데리고 오고 그게 한 방에 성과가 납니까? 응? 최은성 데리고 오고 안치홍 데려왔어요. 제가 계속 말했죠. 잘못하면 포지션 겹친다. 그 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오네들은 부담스러운 거야. 나 90억 받고 왔고 70억 받고 왔는데 밥값은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저 찌라시는 제가 봤을 땐 아까 제가 올려드렸던 그 찌라시는 최소한 최원호 감독 임기 때만큼은 저게 맞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한화는 또 혼돈의 시기가 몇 년 더 가는 겁니다. 예. 네. 문제가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풀어야 돼요. 심플하게. 근데 제가 보는 한화의 문제는 불안정성이죠.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프런트가 흔들리면 감독이 흔들리겠죠. 감독 코칭 스텝이. 그럼 선수한테 영향이 없을까요? 100% 영향 옵니다. 최원호 감독이 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원호 감독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또 이제 너무 극단적인 예도 있죠.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맡기고 정말 홀라당 말아먹은 우리 MBC 청룡의 전설. 예, 아직도 유일한 4할타자 우리 백골프 형님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제. 그건 정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고 일단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임기는 보장해주면서 맡겨야 된다. 이게 저는 오히려 하나 팬님들이 조금씩 답답함을 풀어가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한용덕 때 잠깐 3등인가 했던 게 하나 팬들이나 팬님들이나 특히 구단이나 프런트, 그러니까 구단주나 프런트한테는 이게 지금 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저는 저 찌라시가 안 맞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리는 동안에도 이 찌라시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단언을 합니다. 한화의 암흑기는 더 길어집니다. 더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감독들이 기피하는 팀이 될 겁니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독 차 뒤쫓아다니지 말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일부 팬들이겠지만 그건 팬도 아니야. 그건 훌리건이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는 마무리하셨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제가 편집해서 올릴 때쯤이면 2시나 2시 반 이쯤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많이 들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 시작되니까. 근데 이제 하나 걱정인 건 아직도 하늘이 되게 흐리거든요. 그래서 이틀 내내 비가 내렸는데 구장 상태가 어떨지 뭐 물론 방수포 깔긴 깔았겠습니다만 자 오늘도 또 희망차게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프로야구를 시작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팀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100% 다 그럴 수는 없겠죠. 이기는 팀이 있으면 지는 팀도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 후원. 일단 구독 좋아요부터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아니면 전도도 환영합니다. 전도. 야 이거 들어봐 괜찮아.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구 이야기 216번째 시간이었습니다.